만약 제가 지금 당장 스위치 하나를 꺼버리면 불과 며칠 만에 수백만 명이 물에 잠기고 국가 전체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연간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거대한 대형 국제공항이 바다 및 4m 깊이에 묻혀 있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파도보다 무려 7m 아래에서 자고 먹고 생활하는 나라,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진짜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무모한 토목전쟁, 1000년 동안 바다와 맞짱 떠서 이겨버린 네덜란드의 소름돋는 생존 비밀을 탈탈 털어드릴 거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고 시작해볼까요? 자, 네덜란드라는 이름 자체부터가 낮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곳은 라인강을 비롯한 유럽의 거대한 강들이 북해로 흘러들면서 만들어진 흙과 모래, 그리고 축축한 이탄층이 쌓인 거대한 늪지대였습니다. 2000년 전 이곳에 도착한 로마인들은 물 한가운데의 초라한 흙더미에 살면서 조수가 밀어올린 쓰레기에서 땔감을 줍는 불쌍하고 비참한 민족이라고 기록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 악조건 속에서 주민들이 찾아낸 첫 번째 천재적인 생존 방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테르프라 불리는 인공 언덕이었습니다. 홍수를 막을 기술이 없으니 바구니로 흙을 한 땀 한 땀 손수 날라 언덕을 쌓고 그 위에 집과 마을을 지은 겁니다. 놀랍게도 이 고대 언덕들은 오늘날에도 수백 개가 보존되어 있고 여전히 그 위에 교회나 농장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0년 전 네덜란드인들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흙둑을 쌓아 바닷물을 아예 막아서는 제방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사회를 바꾼 위대한 제도가 탄생합니다. 바로 물위원회입니다. 제방은 그 뒤에 사는 모두를 보호하기 때문에 게으른 한 사람이 둑 관리를 소홀히 하면 부지런한 이웃들까지 다 같이 수장됩니다. 그래서 중세 주민들은 제방을 감시하고 세금을 거두며 농민부터 귀족까지 누구에게나 수해 방지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선출직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물위원회는 네덜란드라는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던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위원회의 수장은 중세 소설에나 나올 법한 둑백작이라 불렸고 오늘날에도 국회의원 선거와 별개로 물위원회 선거가 전국에서 치러집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자신들의 물과 제방을 관리할 사람을 진짜 진지하게 투표로 뽑는 거죠. 심지어 비상시 제방을 지키러 나가는 자원봉사자 제방군대 조직도 여전히 존재해서 큰 폭풍이 치면 감시원들이 둑을 순찰하며 물이 새는 곳을 찾습니다. 타협과 협동을 중시하는 네덜란드 특유의 민족성 역시 홍수 앞에서는 신분도 다툼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바닷물을 막는 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안으로 들이치는 빗물과 강물, 지하수를 퍼내는 게 문제였죠. 여기서 네덜란드의 상징, 풍차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풍차가 곡식을 빻는 줄 알지만 네덜란드 풍차의 대부분은 물을 퍼올리는 배수 펌프였습니다. 풍차가 수차나 나사를 돌려 저지대의 물을 둑 넘어 운하로 부어 바다로 배출한 겁니다. 이렇게 바다와 호수의 물을 빼내 되찾은 인공 토지를 폴더라고 부릅니다. 폴더는 펌프를 한시도 멈추지 않고 영원히 물을 퍼내야만 유지되는 가혹한 땅입니다. 15세기부터 네덜란드인들은 풍차를 줄지어 세워 거대한 호수들의 물을 단계별로 퍼올렸습니다. 연간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스키폴 국제공항 자리도 원래는 배들이 침몰하던 거대한 호수 하를레메르였지만 풍차로 물을 빼내 만들어진 땅입니다. 스키폴이라는 이름 자체에 배가 침몰하던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죠. 19대의 풍차가 장관을 이루는 킨더데이크 역시 이 배수 시스템의 유산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풍차 대신 전국 수천 개의 현대식 자동 펌프장들이 24시간 내내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공사에는 코웃음 치게 만드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배수된 이탄 토양이 마르고 수축하면서 땅이 점점 더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국토가 낮아질수록 물은 더 필사적으로 퍼내야 하고 둑은 더 높여야만 하죠. 그럼에도 네덜란드인들은 수세기 전에 이미 전국의 고도와 수위 기준이 되는 암스테르담 기준점을 정립했고 이는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수많은 국가가 해발 고도를 측정하는 표준 기준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작고 습한 나라가 유럽 대륙 전체의 좌표계를 정해버린 셈이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이 방어 시스템도 바다의 무서운 일격에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1953년 2월 1일 밤 북해의 강력한 폭풍우와 봄만조가 동시에 겹치면서 수위가 수미터나 상승했습니다. 전쟁과 재정 부족으로 약해져 있던 남서부의 오래된 제방들이 터져나갔고 어둠 속에서 빙하처럼 차가운 바닷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이단 하룻밤과 이어진 며칠 동안 1,800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수십만 마리의 가축이 수장되었으며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전쟁에 맞먹는 충격에 빠졌죠. 그 끔찍했던 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으로 바닷물이 거세게 쏟아져 들어오자 한 작은 마을의 시장과 선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선장이 자신의 바지선을 제방 파손 부위에 그대로 돌진시켜 틈새를 꽉 막아버린 겁니다. 단 한 척의 배로 물살을 막아낸 덕분에 주민들이 모래주머니로 제방을 보강할 시간을 벌었고 수백만 명이 사는 국가의 심장부가 침수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이 비극 이후 네덜란드 정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런 일은 다시는 없다라며 선언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토목공학 프로젝트인 델타 계획을 시작합니다. 남서부의 바다하구와 강어기를 거대한 제방과 수문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사업이었죠. 델타 계획의 대표작인 오스테르스홀더 방벽은 원래 바다를 완전히 막는 댐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하지만 갯벌 생태계와 굴, 홍합 양식업을 보호해달라는 어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평소에는 수문을 열어두고 폭풍 시에만 내리는 가동식 방벽으로 전면 재설계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 증액을 감수하고 환경을 위해 대형 토목공사를 바꿔버린 역사적 사건이었죠. 또한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 수로를 지키기 위해 누워있는 에펠탑 크기의 거대한 철제 구조물 2개가 부유하여 수로를 차단하는 마에슬란트 방벽도 건설되었습니다. 사람의 방심이나 실수를 막기 위해 오직 컴퓨터 자동 시스템이 폐쇄 여부를 판단하며 매년 가을에는 훈련을 위해 웅장하게 문을 닫는 행사가 열립니다. 네덜란드는 인구 밀집 지역의 제방 방어 기준을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무려 1만 년에 한 번 올 법한 극한의 폭풍을 견디도록 말이죠. 보통 다른 국가들이 100년이나 200년 주기의 폭풍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비교하면 미친 수준의 안전 기준입니다. 델타 계획 이전인 20세기 초에도 네덜란드는 북부의 거대한 바다만이었던 자위더르해를 32km 길이의 아프슬라우트데이크 방조제로 막아 담수호인 에이서로로 바꾸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 대공사로 바다 한가운데 있던 어촌섬 우르크는 주변 땅이 배수되면서 순식간에 사방이 들판으로 둘러싸인 육지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배수된 바다 밑바닥에는 세계 최대의 인공섬인 플레볼란트 주가 탄생했습니다. 이곳 바닥에는 과거 침몰했던 수백 척의 난파선이 묻혀 있어 세계 최대의 육상 선박 묘지로 불리며 농부들이 밭을 갈다 고대 선박의 참나무 잔해를 깎아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알록달록한 네덜란드 튤립밭의 상당수도 불과 100년 전에는 물고기가 헤엄치던 바다 밑바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흔히 알고 계시는 오해 2가지를 풀어드릴게요. 첫째, 제방의 구멍을 손가락 하나로 밤새 막아 나라를 구했다는 소년 이야기.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19세기 미국 작가가 쓴 아동소설 속 허구일 뿐이고 실제 수압으로는 손가락으로 막는 순간 둑 전체가 쓸려 나갑니다. 관광객들이 하도 찾으니까 네덜란드 정부가 서비스 차원으로 동상을 세워준 것뿐이죠. 둘째, 암스테르담이 베네치아처럼 물 위에 떠 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암스테르담은 단단한 모래층까지 수만 개의 나무와 콘크리트 말뚝을 박아 그 위에 도시를 올린 말뚝 위의 도시입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국토 중 해수면보다 낮은 곳은 3분의 1 정도이지만 제방과 펌프가 없다면 국토의 3분의 2가 정기적으로 물에 잠기게 됩니다. 국가 인구와 경제의 대부분이 바로 이 위험지대에 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최근 네덜란드는 또 한 번의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자 무작정 제방만 높이는 건 위험하다는 걸 깨닫고 어렵게 되찾은 땅을 다시 물에 내어주는 강을 위한 공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둑을 뒤로 물려 홍수 시 물이 안전하게 범람할 유휴지를 확보하고 평소에는 공원이나 광장으로 쓰이다 비가 오면 물을 가두는 저류시설을 도심에 배치했습니다. 수위가 오르면 기둥을 타고 통째로 떠오르는 플로팅하우스와 조류를 이용해 모래를 해안에 자연스럽게 공급하는 샌드모터 기술까지 도입했죠. 바다와 싸우는 단계에서 이제는 바다와 공존하는 단계로 진화한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페달을 밟고 있을 때만 쓰러지지 않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만약 펌프가 멈춘다면 네덜란드는 며칠 만에 1000년 전의 늪지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인들은 지난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페달을 멈추지 않았고 절망적인 늪을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바다 밑 7m 아래에서 살라고 한다면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덜란드인들의 이 미친 집념과 생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놀랍고 흥미진진한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